빗자루를 들고 선생님을 때린 학생, 그 장면을 웃고 떠들면서 촬영한 학생, 그리고 대항을 하지 못하고 막고 있었던 기간제 교사. 우리 교육 현장의 슬픈 단면을 보여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 다시 없어야 할 텐데 우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학교의 고민이 깊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중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보셨는데요. 리포트 네. 보셨는데 그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려서 이제 문제가 됐던 학생 그 사건 네. 지금 퇴학 처분을 선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한 모양인데요. 네. 이 퇴학하는 거 아직 다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적절할까요?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뭐 제 나름대로 의견이 있지만 아무튼 그 학교의 그 선생님들이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그 함께 의논하는 선도위원회의 그 결정을 매우 존중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우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 왜 그 학교가 고민이 깊다고 했는데 왜 그 학교가 고민이 깊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외국의 선진국의 대부분 사례 보면 이것들은 참고로 그 제로 토러런스, 그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겁니다. 네. 그 원인은 아마 그 학생과 그 교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더 많은 교사와 선량한 많은 학부모님 그리고 착한 학생들, 온순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무관용 원칙이 안타깝지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퇴학이나 좀 이런 강력한 징계들을 하는 거는 결국은 그 학생 또 학생의 이제 인생이 있겠지만 이제 네. 다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 그리고 다른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한편으로는 이렇게 퇴학 처분을 하는 것이 이렇게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가해 학생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네. 그게 적절한 것인가 이게 너무 좀 과도한 건 아닌가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과연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면면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은 심대하게 그 병리적 특성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학교 폭력의 문제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또 과도하게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요. 근본 원인이 아마 무엇인가 볼 때 우리 교육이 심대하게 지금 아파하고 있다. 네. 우리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충격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요? 네네.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가정 불화, 네네.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 문제가 네. 있습니다. 관계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네.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주 영리합니다. 어차피 자기가 선생님 수업을 방해하고 선생님 막 욕을 하더라도 어차피 말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밖에 없다는 거는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도 네. 나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피해를 입힐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건가요? 아주 영리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내가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더라도 네. 선생님 방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오라는 것은 말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이 말은 이미 초등학교 제가 1학년 가르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1학년 예.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네. 다 그런 걸 아는군요. 왜냐하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냐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교사의 권위였습니다. 네. 군사부 일체. 선생님은 부모와 같고 심지어는 요즘에 대통령과 같은 존재다라는 게 그 규범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랬죠. 예. 그 권위가 이제 남용되면서 네. 그 체벌이라든가 남용되면서 어떻게 됐죠? 회수해 버렸습니다. 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규범과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 교육 당국에서 그걸 내놓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네. 약간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는 교사의 지도력이 미쳐지지 않는 겁니다. 말밖에 없다는 것.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학생이 알고도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모든 거를 알고 좀 이렇게 절제되지 않은 행동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마다하지 않고 한다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실 때는 좀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들이 좀 있나요? 선생님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도 돌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뭐 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동영상 나온 것처럼 네. 선생님들을 욕보이거나 네네. 대들거나 다른 사람 아이들의 그 공부하는 걸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심대하게 벌어지는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네. 어떤 학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안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면 자기 네. 딸이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딸이 왜 대안학교를 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한번 수업 공개가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실에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공개 수업 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아, 다 보는 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는군요. 모두 자버리고 네네. 그거 보면서 우리 딸이 지극히 정상적이었구나. 그 어떻게 착하게 자란 선량한 우리 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적응 상황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말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교권을 옹호해야 된다. 학생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거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그 합리적으로 그 규범을 만들어 갈 것이냐. 서구 사회에서는 네, 아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 문제는. 네. 지금 그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교권 침해 현상이나 아니면 학생들 사이에 그런 폭력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좀 그런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고 서로 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